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 영역 등급대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2등급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내가 몇 등급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제가 상담하면서 등급대별 학생들이 어떤 상황을 많이 겪는지를 제가 들은 거에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5, 6등급 학생들이에요. 5, 6등급 학생들은 일단 푸세요. 일단 공부를 하세요. 뭘 풀어도 상관없어요. 기출을 풀든 기출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EBS 푸시고요. 교육청도 푸세요. 그냥 풀어요. 일단 풀어. 니네는 일단 풀어야 돼. 니네는 일단 풀면서 지문의 구조나 수능에서 주로 내는 것들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나 감각이나 80분 안에 내가 얼마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선이나 그런 거를 일단 정해야 돼요. 일단 푸세요. 왜냐면 지금 수능이 문법이 빠졌잖아요. 문법이 빠지고 문학, 비문학, 화작 이렇게 세 개로만 시험을 치거든요. 언어 매체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요 위에서 거의 고르는 과목이라고 봐야 돼서 요 밑에 사람들은 엔간하면 화작 고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빼고 공부할 게 사실상 문학, 비문학밖에 없어서 일단 풀고 감각이 늘면 요 등급으로 가져요. 5, 6등급은 일단 풀어야 돼요. 짧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푸세요. 뭐든 푸세요. 기출 공부 처음 학생들 하는 학생들은 매산비가 좋나요? 마라톤이 좋나요? 자이스토리가 좋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수능 기출 문제집 사서 푸세요. 그리고 3, 4등급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한 학생들이랑 열심히 했는데 안 오르는 학생들이 다 요 등급에 매진돼 있어요. 그리고 2등급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가요.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7학년도 시험을 칠 때 6월에서 3컷이 떴고 9월에서 3컷이 떴고 수능에서 이제 4컷이 떴어요. 4컷은 아니고 중반 정도 되겠다. 떴는데 이 사이에 그럼 제가 공부를 안 했거나 막 다른 거에만 집중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 6개월 동안 공부 제일 열심히 한 게 국어거든요. 근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노력한다고 무조건 점수 오르지 않아요. 이 구간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내신 공부할 때나 중학교 때 공부한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선생님들이 또는 강사가 얘기하는 거 A를 얘기하면 그냥 A를 외우죠. 그리고 시험을 치면 A가 나와요. 그냥 A랑 비슷한 A 다시 정도가 약간 변별력 가리려고 내는데 강사든 아니면 옛날 학교 기출을 풀면 A 다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얘네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부하면 그냥 1,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능은 A를 냈다가 B를 냈다가 C를 냈다가 반복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변형돼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정보 구조가 자주 바뀌고 문학 같은 경우도 작가를 돌아가면서 내니까 어떤 한 개의 유형이나 문제가 고정돼서 출제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전체 문제 중에서 2, 30%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문법 있을 때 얘기지 지금은 문법이 선택형으로 바뀌어서 더 적어졌어요. 화작을 고르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한 10%,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제에서 고정된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게. 아무튼 그래서 3, 4등급 학생들이 점수 올리기가 힘든데 보통 3, 4등급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제 두 경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진짜 아예 안 했어. 진짜 하나도 안 했어. 한 시간도 안 했어. 그냥 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푼 거야, 얘가. 안 했는데 그냥 풀었는데 3, 4가 뜨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 했는데 풀었어. 안 풀려. 안 풀려. 그래서 3이 떠. 또는 4등급 상위 라인이 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한테 얘기해보면 기출도 막 3회독, 4회독 했는데도 이렇게 뜨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공간이 애매해서 여기로 당겨서 쓸게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이 고초를 겪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지문을 진짜 오래 분석해야 돼요. 30분에서 60분까지 분석해야 되는데 문제 말고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 분석은 아직 많이 하실 단계가 아니고 지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니 30분에서 60분 동안 뭐 볼 게 있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30분에서 60분 동안 봐야 되는 거는 정보를 어떻게 최대한 요약할지 이거는 문제풀이를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은 안 하되 문제에서 뭐가 답으로 나오는지는 봐야 돼요. 이 답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정보를 내가 요약한 거를 바탕으로 그 문제에서 답으로 나온 걸 내가 찍을 수 있는지를 대조해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엇갈리면 만약에 그게 매칭이 이렇게 딱 안 되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엇갈리니까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가원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공부할 때 하면 안 돼요. 평가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국어는 웬만한 이상 오류가 안 나오는 시험 중에 한 개거든요. 수능에서. 탐구나 가끔 오류 나오지. 국어는 오류가 잘 안 나와요. 무조건 평가원 지문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뇌구조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맞춰야 돼요, 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해야 되는 게 정보 요약하면서 막 여러분 구조도 그리는 거 또 중요한데 이제 어려운 문장 나왔을 때 이제 수능에서 어려운 문장 같은 거 막 한자어로 나오고 아니면 문장 막 길어지고 하면 모르는 말 나오거나 문장 그냥 쌓여서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문장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공부해야 돼요. 그 무조건 긴 문장에서 어려운 정보 내면 근데 그게 만약에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럼 그거 무조건 출제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수능에서 평가는 모르겠는데 수능에서 어려운 문장 던지면 무조건 문제로 내요. 애들 변별하려고. 그런 거 내면 기본 50%에서 60% 정도 정답률은 깔고 가니까 공부 많이 안 한 애들 걸러내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장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 두 개를 문제랑 대조하면서 정보 요약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지문 안에서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내가 진짜 시험장에서 이 문장을 처음 봤다고 가정하고 손으로 다 써보는 거예요. 이런 그지 같은 문장이 나왔는데 나는 시험장이라면 이거를 그냥 넘어갈 것인지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선지의 정보 판단을 할 건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3, 4에서 2, 1로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부터는 11%고 여기부터는 4%인데 여기는 23%잖아요. 여기 구간에 사람이 많아요. 진짜 4만 명 있어서 이 사람들 뛰는 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 뛰는 게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여기가 양은 적어요. 양은 적은데 이제 질이 엄청 높죠. 여기서 이제 0%, 1% 가는 것도 양은 적어요. 양은 엄청 주는데 질이 엄청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그냥 머리만 써야 된다고 봐야 돼. 근데 여기는 양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질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3, 4에서 2를 갈 때 제가 만약에 3개월이 남았는데 저한테 찾아오면 비문학은 얘만 시켜요. 얘만 시키고 문학을 일단 개념어나 기본 지식 있죠. 이 기본 지식이라 하면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작가들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아니고 작품관 주로 작품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에 나온 그 이용학 시인이나 이시영 시인 보면 둘 다 고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들 옛날 수능 보면 다 고향시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통된 토픽이 있어요. 한 시인이나 작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쌓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는 다 EBS에서 쌓을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그냥 많이 파셔야 돼요. 물론 문학도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고전시가 개념어, 고전시가 어휘 이런 것까지 다 외워서 문학 이제 7문제로 바뀌잖아요. 17문제를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20분에서 15분 정도에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문학 푸는 시간도 늘어나서 좋고 문학도 빠르게 다 맞추면 그것도 좋고 해서 문학 공부만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셔도 3, 4에서 2 가는 건 사실 빨라요. 이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도 효과가 무조건 바로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인강 선생님들 거를 들어도 좋고 사실 누구 인강을 들어도 똑같아서 특정인 추천은 못 하겠고 자기가 그냥 개념서 사서 문제 나오는 거랑 비문학처럼 이렇게 대조해서 공부해도 좋아요. 화장 그냥 일단 주기적으로 계속 푸는 거를 그냥 권장해요. 뭐 매일 아침에 푸는 공부법도 있고 매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푸는 공부법도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2세트씩은 풀어주세요. 물론 비문학 지문 분석을 하면서 어차피 실력이 늘면 얘도 같이 오르는 동반 상승 효과가 아주 약간 있긴 한데 어차피 화장 막 분석해서 푸는 시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서 얻는 실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화장 뭐 잡기술 같은 거 그 막 이상한 데서 알아와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얘네 두 개에 집중하세요. 저는 3, 4등급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얘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얘. 특히 고전시가 어휘랑 EBS, 개념어 이런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만 빠르게 하셔도 그 뭐 현대소설 독해나 고전소설 독해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여서 얘네를 빨리 푸는 게 문학 문제 푸는 거의 속도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네 푸는 속도가 거의 만약에 시험장에서 5문제에서 7문제가 얘네로 나오면 그 5문제에서 7문제 푸는데 3분에서 4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근데 아직 300이 남았으니까 그 정도 공부량은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 많이 공부하셔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6평 때 꼭 최소 나는 못해도 2등급 잘 공부가 됐을 때 1등급 받아요. 내가 볼 때는 1등급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등급 분들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제일 제가 사악한 점수대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제 개념 공부를 하긴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했어. 근데 자기가 독해 재능충이야. 독해 재능충이 있어요, 진짜. 재능충은 아니죠, 사실. 그냥 성장 과정에서 독서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이런 다량의 정보나 문장 구조 같은 거에 남들보다 언어적으로 그냥 유리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조금 있고 대다수의 2등급 학생들은 이 문학 개념어랑 올해 수능까지 기준으로는 문법 개념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서 문학 문법 푸는 속도를 엄청나게 줄이셔서 그거를 비문학에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 킬러 문제 틀리고 문학에서 하나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80점대 중반 정도 나와서 2등급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후자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후자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으니까 그 비연계 올해 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연계율이 50%로 줄어서 문학이 4세트면 한 세트는 변별력을 위해서 비연계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아마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일 것 같다. 얘네가 지문 길이가 기니까 문항수 늘리기도 좋고 얘네 독해를 좀 비문학처럼 분석해서 공부해보는 걸 되게 많이 권장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와, 이 진짜 더럽네요. 정리가 안 되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위에서 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되 이제 보기 문제 푸는 거 연습하셔야겠죠. 90점대 위로 가려면 보기 문제 다 틀려서는 안 되니까. 보기 문제나 킬러 문제, 밑줄 추론 문제, 그리고 어려운 지문들의 특징만 따로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 소유, 콰인 포퍼 이런 친구들 따로 모아서 분석하시면서 어려운 문장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랑 정보 요약 어떻게 할지 여전히 꾸준하게 가져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무래도 문학 공부량이 여기서는 좀 줄겠죠. 이 구간에 가면 예전에 하던 거를 유지는 하되 양을 좀 거기서 시간을 빼서 여기에 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등급 학생분들을 위해서는 1등급 학생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깝치지 마세요. 깝치지 마세요. 여기서 막 6월, 9월에 1등급 나올 거예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1등급이 무조건 나오겠죠. 1등급이 나왔는데 끝났다 라고 생각했다가 수능에서 진짜 끝날 수 있어요. 진짜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는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시험이 나와도 100점을 맞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앞에서 이제 개념 공부했던 거 최소한으로 줄이되 뭐 문학 같은 경우 하루 한 30분 정도 개념어랑 EBS랑 그런 거 합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져가고 뭐 엄매 선택자 분들이라면 이 등급대가 좀 많거든요. 만약에 6월 이전에 무조건 나는 1등급이 찍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엄매를 골라서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이 등급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엄매를 골라서 이제 5문제를 엄청 빠르게 풀어서 그 시간을 이 어려운 지문이나 킬러 문제에 써야겠죠. 그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 나는 엄매 안 할 건데 나는 죽어도 문법 공부 안 할 거고 화작 공부 대충 하고 문학 비문학의 시간 다 쏟아부어서 수능에서 1등급이나 만점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어 요거 비중 좀 높여야 됩니다. 여기 가서 비연계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비중 좀 높여야 돼요. 그렇다고 실문만 풀라는 게 아니에요. 실문만 풀라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기출해서 푸세요. 웬만하면 기출해서 푸시고 그리고 그 센스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보통 제가 센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14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문법 문제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또는 37번 문제 얘도 어느 정도 센스형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보기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 모아서 따로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개념이 있어야 푸는 게 아닌데 센스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공부하면서 역시 똑같이 따로 모아서 얘네가 대체 무슨 말장난을 치는 건가? 문제에서 대체 어떤 장치를 설계한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 비문학도 똑같아요. 사실 비문학이라는 게 등급대별로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냥 경중만 약간 달라지는 거지 개념이라는 게 없으니까 계속 정보 요약 어떻게 해서 읽을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건지 그 정보랑 대조하고 보기 문제 풀 때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보기랑 지문이랑 선택지에서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 그리고 뭐 짜잘하게는 그 마지막 보통 문제로 나오는 어휘 문제 안 틀리고 풀 수 있게 그 단어장 같은 거 모아서 학습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다예요. 등급대별 공부법을 써봤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될 수는 없겠죠. 2등급 학생인데 막 비문학만 엄청 잘하고 문학은 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얘기한 거를 들어보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개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일단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마지막이니까 띵언 같은 거 써야겠죠. 이거 예전 영상에 찍는다고 쓴 거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을 수 있죠. 아니면 잘 되든 잘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하세요. 하기 싫은 날이든 잘 되는 날이든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두 번째 영상인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내일은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문학 문장을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20분이 넘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